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레르빌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고성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고상하고 현명한 젊은 공주 엘로아였습니다. 엘로아 공주는 그녀의 지혜와 친절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의 정원에는 전설적인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하늘의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진정한 사랑으로만 장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 중이던 젊은 화가 피에르가 방문했습니다. 피에르는 먼 나라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그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엘로아 공주의 정원에서 장미를 보았고 즉시 그 장미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엘로아와 피에르는 곧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꿈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에르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피에르는 엘로아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장미 앞에서 천천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에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녀 모르간이 성을 찾아와 장미의 마법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엘로아는 그녀의 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르간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녀의 마법은 매우 강력했고 마을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에르는 용기를 내어 엘로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한 마음을 엘로아에게 전했습니다. 엘로아는 피에르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사랑은 장미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장미는 눈부신 빛을 발하였고 두 사람의 사랑의 마법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장미의 무지갯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자 마녀의 마법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마녀에게 닿자 그녀의 악한 마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녀는 두 사람의 사랑에 감동해 마음을 바꾸고 먼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평화로워졌고 엘로아와 피에르는 행복한 결혼을 하여 오랫동안 그들의 성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 장미를 사랑의 장미라고 부르며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로아와 피에르의 이야기는 모든 연인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피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벨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착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죠. 아벨린은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녀의 하루는 대개 숲속을 산책하거나 마을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벨린은 평소처럼 숲을 탐험하던 중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전설적인 마법의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언덕에는 마법의 꽃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꽃은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뜻밖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희망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아벨린은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마법의 꽃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유의 용기와 끈기로 모두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언덕 꼭대기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송이의 꽃이 다른 꽃들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벨린은 그 꽃이 바로 전설의 마법의 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꽃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환한 빛으로 감싸이더니 눈부신 환상과 함께 수많은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꽃의 수호자들이었고 아벨린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호자들은 그녀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내밀었고 각각을 올바로 해결해야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거라 했습니다. 아벨린은 첫 번째 문제로 주어진 신비로운 퍼즐을 지혜롭게 풀어나갔고 두 번째 문제인 용기의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벨린은 여태껏 나누었던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을 바탕으로 모든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아벨린에게 수호자들은 마법의 꽃을 건네주며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벨린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아벨린의 이타심에 감동하여 그녀의 소원을 즉시 들어주었고 마법의 꽃은 영원히 그녀와 마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린과 그녀의 마을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전역에 따뜻한 교훈을 주는 전설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보르도 지역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포도밭을 가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도밭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포도가 잘 자라지 않아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루이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루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밤 보름달이 떠오를 때 너의 포도밭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거라.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단다. 다음 날 루이는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모님은 아이들 상상 속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루이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고 믿을만하다고 느껴 밤이 되자마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은 하늘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고 루이가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땅속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흙을 파헤쳤고 빛나는 크리스탈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마법의 씨앗새알과 오래된 양피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양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을 심으면 너의 포도밭의 생명의 마법이 깃들 것이니라. 매일 아침 이들에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아라. 루이는 곧바로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씨앗들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고 이윽고 다른 포도보다 몇 배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포도가 점점 자라날수록 포도밭 주변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깔리고 안개 속에서는 종종 요정들이 나타나 루이에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 포도들은 특별한 힘을 가졌습니다. 한번 포도를 맛본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곧 소문은 지역은 물론 먼 곳까지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보르도의 포도 축제에서 루이의 포도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포도밭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마법의 씨앗은 루이가 매일 사랑의 말과 마음을 전할 때만 그 마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비밀을 곁에 두고 포도밭을 계속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의 포도밭은 항상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먼 훗날 루이 본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 보르도는 영원히 행복한 미소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프랑스의 여러 마을에서 전해지며 루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보름달 밤의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에는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신비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하여 먼 왕국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이들이 흔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마법의 거울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이 거울은 사용자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매우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궁금해하기도 했다. 마을에는 클로에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숲을 탐험하며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다. 어느 날 클로에는 나무꾼 아저씨에게서 마법의 거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거울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다. 결국 클로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법의 거울을 찾기 위해 숲속 깊이 들어갔다. 숲을 걸으며 클로에는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난 이는 말을 할 줄 아는 붉은 여우였다. 붉은 여우는 클로에에게 어떤 이유로 숲에 들어왔는지 물었고 클로에는 거울을 찾으러 왔다고 솔직히 쏟아냈다. 그러자 여우는 웃으며 말하길 내가 거울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네. 하지만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세. 여우에게 길을 묻고 클로에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으스스한 늪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는 숲의 수호자라 불리는 거대한 개구리가 있었다. 개구리는 클로에에게 공간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클로에는 개구리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은 거울을 보기에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길을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그녀는 비밀 속의 거울이 있는 신비로운 개울가에 도달했다. 거울은 숲의 한가운데 큰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클로에는 천천히 다가가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울은 그녀의 과거의 잘못과 두려움을 모두 반사하기 시작했다. 클로에는 그동안에 흔들렸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선함과 사랑을 발견한 클로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울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렸다.
그 이후 마법의 거울은 더 이상 숲에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거울을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결국 클로이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모험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